여러분, 김재구입니다. 오늘 또 그냥 하루 종일 현근택 이야기입니다. 이 씨가 14일 페이스북에 자신과 현 부원장 그리고 또 다른 피해자인 비서 A씨 3인이 모여가지고 쓴 발언문, 합의문이라고 하죠. 근데 발언문이라고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현근택 부원장에게서 성희롱 발언을 들은 피해자 중에 한 명으로 총선에서 구인 성남 중원에 출마할 뜻을 밝힌 잠재적 경쟁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언문은 현근택이 자필로 쓴 것이라고 합니다. 이 공개된 문서, 여기에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느냐? 저희 3명은 이석주 그리고 A씨 수행비서 그리고 현근택, 이 세 사람이 2024년 1월 12일 성남시에서 만나서 아래와 같이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써놓고요. 현근택은 부적절한 발언, 부부냐? 같이 사는 거야? 잠을 잤기 때문에 감기까지 걸린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적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장에서 위 발언 이외에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다. 술에 취해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해서 상처를 더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자, 이석주와 수행비서 A씨는 현근택의 불출마, 당내 징계 및 출마 자격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문장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이석주가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를 합니다. 문서 말미에는 위와 같은 내용은 3인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고 향후에 진행도 반드시 3인 합의하에 하기로 약속을 한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문서에는 명의인 3명의 이름이 적혔는데 A씨만 자필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였고 프린트된 서명문에 이름 3개가 모자이크나 익명 처리 없이 그대로 공개를 한 거죠. 자,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현근택의 용기 있는 사과와 그리고 피해자분의 포용에 큰 박수를 드린다. 이 사안은 성희롱으로 기억될 게 아니고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로 기억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웃기는 말 있잖아요. 이석주라는 애가 쓴 건데 실수와 모범적인 사과. 성희롱을 했는데 모범적인 사과는 뭡니까? 글귀가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참 이렇게 유치틱하게 그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어서 아이러니한 게 이석주라는 사람이 이상한 게요. 친명계거든요. 근데 이석주가 함께 예비경선에서 붙을 상대인데 근데 현근택을 이렇게 옹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보상이 있나? 이재명 씨한테로부터? 이해가 안 가는 발언문이, 그리고 또 발언문이 뭡니까? 발언문이 합의문, 합의문이죠. 발언문? 발언문은요 내가 발언한 얘기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발언문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합의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런 의자가 없는, 그리고 현근택이가 누구예요? 변호사입니다. 법조인이에요. 그런데 발언문? 합의문도 아니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자 수행비서 A씨 여성이 5시간 만에 직접 댓글을 주질답니다. 발언문 공개된 게시글에 수행비서 A씨 여성은 말 it 못 말을 잊지 못하겠다. 이날 몇 시간 동안 사람 진을 있는 대로 빼놓고 중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종료인 듯이라고 또 씁니다. 성추행을 당한 이석주의 수행비서 A 여성이 그렇게 댓글을 써요. 그리고 제가 A씨가 변호사님께 연락을 받았는데 다시 말이 번복되고 있어서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A씨는 나는 피해자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지금은 최대한 말을 아끼겠다. 자, 이렇게 본인의 그 우라통 터지는 것을 참고 있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게시글을 써요. 수행비서 A 여성이 또다시 당했다는 생각에 참 씁쓸하다. 당연하지요. 현근택이하고 이석주도 참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재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이런 사람들은 정치판에서 있으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자, 현근택도 같은 날 밤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석주의 문서 공개를 두고 부정적 견해를 밝혀요. 또 누가? 현근택이가. 이석주님, 저는 동의를 했지만 A씨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합의 과정에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페북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은 협의 진행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도 이 글을 기사화시켜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또 갑자기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 벙창 때리는 소리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합의문도 아니고 발언문. 옛날에 그저 이재명 씨 피습했던 김 씨 변명문. 그거는 타당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3자가 앉아가지고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문이 아니고 발언문. 그리고 3자가 합의하고 이름을 써놓고 저 여성 A씨의 부분은 지웠어요.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현근택 사인, 이석주 사인. 그리고 합의 봤다는 거야. 이거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요. 이거 이재명 씨가 시킨 거 아니야? 어설프게 시켰네. 시켜도.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력. 어떻게 진보인가? 야, 아주 정확한 틈새를 그냥 딱 파고 들어가가지고 아작을 낸 거죠. 이재명 당을. 오늘 한동훈 위원장님이 비대회의 중간에 마이크를 잡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라고 주장을 하시죠. 자, 그런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최근에 제기된 성희롱 논란과 관련한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의 대응을 비판을 하지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거둔 것입니다. 오늘 비대위원 회의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왔는데요. 자, 운동권 정치 천사를 기치로 든 우리 한 위원장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난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한 위원장이 모든 분야에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서고 있다. 어쨌든 민주당은 하기는요. 선거 이제 80여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완전히 민주당이 목줄을 치고 흔들어 버려야, 그리고 국민들에게 각인이 되어야 내년 총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김건희 특검법 이제 거부권 해가지고 재의 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환 모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나는 그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한 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길을 찾는 보수 정당이지만 지금의 민주당보다 훨씬 개혁적이고 더 진보적 아니냐 우리가.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과연 개혁적이고 진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있을지 나는 의아하다.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위원장님이 계속 요즘 연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머리 대단하게 좋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 시 세비 반납 같은 거 이거 정치 개혁을 제시를 받았을 때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 쓰고 반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민주당이었으면 그냥 꼼짝 마라 너희들. 그러니까 이재명 씨 꼼짝 마세요. 나 한동훈이야. 이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님이 몇 가지 보궐선거에서 예정돼 있는데 우리 당은 국민의힘의 형사처벌이나 또는 선거법 위반 같은 귀책으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경우 후보를 절대 내지 않겠다. 공천하지 않겠다. 그리고 야권 일각에서 음모론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 관련해가지고 희한한 음모론으로 이어가고 있더라. 자, 지지자를 결집하고 위기를 탈출하려는 그런 비이상적인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저 한동훈이 요청을 합니다. 자, 이게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의 모습입니다. 현근택은 자기가 배지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불거지는 바람에 이렇게 야비하게 뭐 합의문, 이거 아닌 발언문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페북에 올려서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없는 짓거리 한 거죠. 근데 국민의 마음을 자기들 살 줄 알았지. 근데 이거는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박용진 의원이 오늘 박용진 의원이 오늘 탈당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완전히 이재명을 때렸더라고요. 어떻게 때렸냐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강 의원 당대표 특보, 정몽주 전 의원 등 당내 성비위 의혹을 받은 인사들이 당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면 즉각 조치했을걸? 이재명 이 사람을 겨냥해가지고 화살을 쏜 거예요. 아니 저 박용진 의원이 한 위원장님을 옹호하네요. 한동훈 위원장 같으면 이거 즉각 조치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재명은 이걸 깔고 눌러 앉아 있느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의원이 오늘 정몽주 전 의원 미투 의혹 그리고 강 의원 특보의 성문제와 관련된 범죄 혐의 그리고 현근택 성희롱 사건 이렇게 성비우 의혹의 3인방이 트로이카가 당의 공천 국면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면 정말 큰일 난다. 몰락한다. 이재명은 없다. 박용진, 현근택 부원장에 대한 조치를 주저주저 하거나 또 강 의원 특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이렇게 회피하려고 하거나 정몽주 미투 의혹을 모르는 척하거나 이렇게 보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용진은 그 이재명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이재명 씨가 매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바라보고 심각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들을 해줘야 하는데 아무런 조치들을 안 하고 그냥 경고만 때리고 있다.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우리에겐 보인다. 자, 민주당 의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분이 많이 있지만 아끼고 있다 말을. 나는 한다. 박용진. 국민들에게서 거꾸로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 이렇게 물어보더라. 박용진한테 지역구 국민들이 한동훈이면 어떻게 했겠냐라면서 즉각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 그런데 우리 민주당의 리더십, 민주당의 지도부가 그런 즉각적인 조치가 아니라 이게 지금 질질 끌고 있거나 정밀 심사로 넘어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대표가 정성호한테 뭔 컷오프입니까? 경고 주면 되지요. 이런 지시 하나로 인하여 민주당이 쑥대밭이 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번 총선이 찐명 대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박용진, 친명계 중심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찌라시로 돌고 있고 사실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박용진 의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멀리 있거나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정말 갸우뚱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재명 이분이 정권 사범에다가 뭐 사법 리스크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분 끝까지 가는 걸 원하고 싶어요. 그래야 저 당이 쫄딱 망하지요. 당내에 있는 의원들도 이재명한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분은 정작 집에서 툭 쉬고 있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완전히 새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 그리고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등 친명계 비명계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도 박용진이가 확 때려버립니다. 명분 없는 출마를 넘어서서 본인들이 출마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지역의 이른바 비주류 의원에 대해서는 수박이니 배신자니 배신의 정치니 이런 말들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그걸로 자신의 지지를 끌어 모으려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면 그게 혐오 정치 아니냐. 국민이 민주당을 원당으로 보겠냐 콩가루 당으로 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서 김재구가 말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재명이 있는 한 대한민국 민주당은 없다. 그리고 민주당엔 한동훈이가 없다. 이재명이만 있을 뿐이다. 결국은 몰락이다. 결국은 가라앉는다. 뭐가? 배가. 여러분 이런 느닷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게 대한민국 암울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또 군수 정당들이 빅텐트인지 일반 텐트인지 아니면 떴다방인지 여러 거기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모여서 또 다른 집합체를 만들어 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답은 뭡니까? 4월 10일 날 국민의힘 당에 표를 몰아주어서 대한민국 좀 평화 좀 왔으면 좋겠다. 이게 김재구의 희망이고 여러분의 희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